네, 보건의도, 강사도 클럽발 전파자가 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의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당초 이태원 클럽 5군데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요, 이제 뭐 클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왔던 5개 업소를 위주로 생겼었는데 이와 동떨어진 다른 클럽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첫 확진자가 방문했던 클럽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뒤에 뭐 더 파운틴이라든지 다른 클럽 등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어제 엿새 만에 100명을 넘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120명이 넘었습니다. 122명? 전국에 122명이고요. 뭐 서울이 69명으로 가장 많고 뭐 인천과 경기 위주 지역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가 나오셨는데요. 우리 백 교수 보시기에는 즉 클럽도 원래 5군데에서 지금 9군데로 늘었고 확진자 숫자도 122명.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자진해서 진단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결국 만 명을 다 진단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건 분명할 것인데 또 생각 밖으로 숫자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은 또 다행인 건 분명해요. 122명이 저게 크지는 않은 겁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주일에 119명인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전체 숫자로는 크지 않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직도 자진해서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포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이 진단을 안 받고서 추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 또 2차, 3차 접촉이 일어난 다음에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확진자들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의 추이를 봐야만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된 한 명의 확진자가 무려 열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서울 시내를 여기저기 활보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걱정이 큽니다. 지난 2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그제 이제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인데요. 보세요. 뭐 1, 2, 3, 4, 5, 6이 다 지금 이 확진자가 거쳐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2일에 지금 클럽을 갔다가 11일에 확진을 받았으니까 9일가량을 그냥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주로 보니까 뭐 서대문구에 있는 뭐 연희동 쪽에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2일부터 9일간 서울을 활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걱정스러운 대목은 무증상 상태였다는 거죠. 무증상 상태. 백 교수 보시기엔 저게 시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그 무서운 이유가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무증상인 경우 진단을 받으러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긴급한 상황인 것이 지금 이태원에서 노출되신 분들은 사실 그 지역 전체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는 전체가 다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접촉 또는 이 체류했던 분들은 전부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지금 GPS로 찾아내신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밀폐된 장소에서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나 걱정도 분명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 진단을 받으면은 바로 음성이라는 얘기는 노출이 안 됐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지금 증상이 나온 거는 물론 더 무섭지만 무증상으로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또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난번 대구의 그 31번 환자와 달랐던 점은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만으로는 감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된 예는 지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은 되지만 역시 노출이 됐다는 부분들 또 밀폐된 장소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동선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자진해서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시장입니다. 듣고 오시죠. 실제로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다녀간 주점과 또 그 확진자의 접촉자가 다녀간 노래방에서 지역 전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가 되는 게 아닌지 저희들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감염병은 속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을 방문한 모든 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빨리 검사를 받으십시오. 자, 이태원 클럽발 첫 3차 감염 사례가 나온 듯합니다. A씨 26세 남성인데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에 지난 8일에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B씨 26세 남성이 2차 감염이 됐는데 지난 9일에 확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B씨는 저 앞서 감염된 A씨 자택에 머물다가 감염. 이게 이제 2차 감염이 되는 것이고, C씨 18세 남성이 어제 확진을 받았는데 이 C씨는 저 앞서 감염된 B씨와 같은 코인 노래방에 있다가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걱정했던 것이 이태원 클럽발 2차가 아니라 3차, 4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뭐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3차 감염이 없었는데 이분이 지금 거의 3차 감염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은 노래방이라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노래방, 뭐 클럽 여러 군데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있을 때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다 하는 예. 것이 나타났었고 지금 이 코인 노래방인 경우에 있어서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튀고 장시간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3차 감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예.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차 감염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를 많이 진단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역사회 전파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예. 또 그 반면에 알지 못하는 3차 감염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불안한 거, 아슬아슬한 건 분명하죠. 근데 김 기자, 이른바 우리 방역에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분들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지금 감염이 돼서 조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될 사람, 특히나 많이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나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번 확진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 공중보건의 남성이요. 지난 5일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그런데요.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 숨기고 자진 신고를 안 한 채 확진을 받기 전날까지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 환자 수만 해도 30여 명이 된다는 거고요. 또 한 명은 학원 강사예요. 이건 어린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2일과 3일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지난 9일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학원 강사라는 사실과 어디를 갔다 동선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야.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노출이 됐고 11명이 추가 감염됐다. 아니, 잠깐만요. 이런 아까 얘기입니다. 방송 전에만 하더라도 학생 등 8명 추가 감염이었는데 그새 그럼 또 좀 3명이 더 또 늘어난 늘어났어요. 모양이네요? 네. 아이쿠야. 학원 강사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무직이라고 그랬대요, 무직. 본인의 직업은 정작 학원 강사였으면서. 동선도 다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지금 학생, 학부모 11명 추가 감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남춘 인천시장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102번 환자가 학원 강의를 진행한 학원에서 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수구에서는 102번 환자로부터 개인 과외를 받은 학생 1명과 그 학생의 모친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8명 모두 102번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이력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요. 좀 전 그래픽 다시 좀 주세요. 예. 김관욱 교수 보시기에는 공중보건의도 본인이 지금 자진신고도 안 하고 환자들 치료해서 지금 30여 명 치료를 했다는 것이고 좀 전에 학원 강사는 본인 직업, 동선 다 거짓말하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굉장히 좀 안이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뭐 공중보건이다, 간호사다, 교사다, 뭐 클럽을 못 갈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의 갔다는 걸 숨기고 그게 문제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검사를 자청해서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제2차, 제3차 이렇게 감염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접촉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너무 많이 안이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저는 이태원 전체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태원에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백 교수 한 말씀 주시죠. 이 두 사건, 뭐 사건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상황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좀 이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공중보건위가 갔던 날은 5월 5일인데요. 그 이전의 상황이 대구에 파견 가서 고생을 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다음에 아마 집이 서울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 보건소로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이태원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그러니까요. 환자를 더 이상 보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신고 안 하고 환자들 맞습니다. 30여 명 치료한 게 문제죠. 그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분명히 공중보건위로서 잘못했죠. 근데 다행히 저기서는 다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환자들은. 근데 이 학원 강사인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학원 강사인 경우는 사실은 GPS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 진단이 봐서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학생들이 지금 학생 부모님들 강사들 해갖고 다 합쳐서 11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리가 이들 학생들 2명이 교회를 갔었다고 그래요. 아, 교회를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이분은 자진해서 검사도 받지 않았고 굉장히 많이 전파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은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좀 그래픽 좀 주세요. 이태원을 방문했던 김 기자, 뭐 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수집됐다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그럼 이 얘기 먼저 할까요? 자, 이태원 아닌 홍대 주점. 김 기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태원 클럽발 지금 확산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태원이 아니라도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사회복무요원, 22세의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7일에 홍대 주점을 방문했는데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전의 특정한 장소보다는 연결고리의 앞에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또 어딘가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이 되면서 밀집되는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환자 발생이 늘어나고 다행히도 의료기관의 신고에 따라서 그중에 한 환자를 일단 초발 환자인 것으로 해서 발견을 한 그런 상태다라고. 조금 전에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저 홍대 주점을 통해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답니다. 저 홍대 주점에서 좀 전에는 이 1명 케이스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지금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상원 변호사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정부에서도 생활 방역으로 전환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문제하고 이 젊은이들의 어떤 우리는 젊은 사람은 걸려도 거의 증상이 안 나타나 이런 자신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다시 이 코로나가 다시 전파가 많이 되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젊은이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증상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정부도 물론 지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거는 경제 문제가 워낙 또 시급해지니까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이렇게 지금 방역하고 이게 서로 충돌한 장면에 어느 걸 우선 둘 것이냐인데 제 생각 미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이걸로 시끄러워요. 경제 죽겠다 해가지고 오프닝 해라는 목소리도 크고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게 계속적으로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완전히 제어됐다. 아니면 백신이 개발됐다. 그다음 치료 렘데시비르라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효과 있다 하기 전까지는 이 생활 방역을 하더라도 엄청난 강한 생활 방역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